자, 파이팅 넘치게 한번 이번 주도 대꾸라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안경 벗으니까 네. 좀 어색하다. 야구로 올라된다. 대꾸라. 어색해요? 안경 쓴 게 훨씬 나은 것 같아, 진짜로. 가져와야 되겠다. 가져와야 되겠다. 아, 진작만 하지 들어가기 전에. 이게 안경 벗으니까 좀 확실히 좀 늙어 보인다, 얘가. 아, 그래요? 진짜 그런 게 있네. 아니, 제가 안경을 지난주에 좀 비싼 안경 썼잖아요. 젠틀 몬스터. 그걸 썼더니 우리 구라쟁이분 댓글에 쌈마이로 간다면서 왜 26만원짜리 젠틀 몬스터를 꼈냐. 그거 아마 그 본인이 산 거 아닐 거예요. 첫 여자친구가 아마 선물해줬을 거야. 아니. 제가 산 건데. 맞죠? 아니. 뭐라니, 아니. 전 여자친구, 전전 여자친구, 전전전 여자친구가 아니. 선물해준 계속 그 안경 아니에요. 안경은 아니고 다른 것들이 좀 있긴 아, 합니다. 뭐요? 뭐 노트북도 사주고 뭐 차도 바꾸면 이래? 야구라에 올라온 이 댓글에 올라온 댓글부터 살펴볼 텐데요. 갬성쟁이 아빠 중간중간 오디오 문제가 있지만 이것 또한 야구라에 어디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오디오 문제 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제작진? 예? 매번 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게 지금 참 이거 아 근데 이게 또 의외로 또 엄지척을 21개나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야구라의 매력이라고 칭찬을 예.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김정수님께서 스나이퍼 장성호 의원님, 우리나라 야구 역사상 번트를 최고로 잘 된 선수는 어떤 선수분인지 여쭈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서 제가 대답을 한번 할게요. 제가 뭐 예전 야구부터 다 보진 않아서 누가 번트를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제가 딱 지금 생각나는 선수는 이대형, 뭐 이용규. 이대형. 네, 요 정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 센스가 있지 정말. 네. 그리고 특히 단순한 기술뿐만 아니라 허를 찌르는 타이밍, 천체적인 감각을 가졌던 선수가 어떤 분이셨는지 소개해 줄 수 있는지 여쭙니다. 이거는 사실 오재원? 오재원. 전혀 생각하지 못한 플레이를 하는. 요즘에는 이제 황성민 선수가 이런 역할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롯데 황성민. 네,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피스메이커님이 오르셨습니다. 장순아님, 타자들의 하이바, 그 머리, 헬멧, 보호 때문에 쓰는 건지는 아는데, 수비할 때는 이 캡을 쓰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창이 있는 거. 유니폼 패치들처럼 광고 때문인가요? 아니면 야구 예절의 이유인가요? 혹은 햇빛 가리기 용도인가요? 야구의 예절인 이유도 있고요. 네, 광고 때문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햇빛 가리기 용도도 분명히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야구에서 왜 모자를 쓰고 수비를 하나라고 이제 서서 이제 포털 사이트 들어가 봤는데 그 어느 답변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진짜로요. 잘 찾으려고 제가 노력을 했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햇빛 가리기 용도가 첫 번째였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이 야구가 뭐냐면 한자로 봤을 때 들약자의 굴자잖아요. 맞습니다. 오, 아시네. 한자도 아이씨. 이게 아유, 고예요. 제 생각에는 야구가 이제 들판에서 외야에서 실외에서 하다 보니까 햇빛 가리기 용도인 것 같습니다. 자, 고고차님께서 어제 두산 키움전을 보면서 두산 팬들은 주루방에, 키움 팬들은 수비방해로 싸우더라고요. 이게 정수빈 선수랑 부딪힌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루와 루 사이 일직선에서 뛰는 주자와 수비수가 중간에서 충돌 시 수비가 우선 주자가 돌아가야 하는 건가요? 그럴 경우 주자는 3피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인데. 일단은 공이 그라운드 쪽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수비한테 우선권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수비자들에게 이럴 경우에는 3피트를 심판이 쳐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해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러 3피트를 벗어나서 주루프레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루프레이가 막 가는데 공이 그쪽으로 와요? 네. 그럼 멈춰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장면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멈추면 잡고 아니면 빨리 지나가려고. 네. 근데 수비수가 만약에 공을 잡으러 오면 아까 주자는 피해야 됩니다. 네네. 그게 원래 정확히 맞는 주자는 거예요. 피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로미님께서 KT 팬입니다. 연경혁 해설위원의 박병호 홈런 칠 때 티라노 스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티라노 스윙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티라노 스윙이 어떤 스윙인지 궁금합니다. 테라노 스윙이 이게 몸통 스윙입니다. 몸통 스윙. 그러니까 이게 테라노가 뭐 이렇게 가잖아요. 공룡들이. 근데 이렇게 감아치는 스윙이 있잖아요. 박병호 선수가 약간 늦었을 때 이게 이렇게 돌리면서 같이 그냥 몸통으로 그러니까 배트를 돌리는 게 아니라 배과 몸통이 같이 들어가는 스윙입니다. 이게 테라노 스윙. 팔을 많이 안 뻗고. 그러니까 약간 늦었을 때. 약간 늦었을 때 감아 돌리는 스윙이죠. 감아 돌리는. 몸통 스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티라노. 알겠습니다. 야, 아들 나오면 잘 놀아주겠다. 아, 잘 놀죠. 잘 놀아준다며. 없어요. 은성 예성 아빠님께서 오르셨습니다. 두산 팬입니다. 해설위원 중 장성호 의원님께서 최고라고 생각해서 장성호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었는데 1번 정철원 투수에 대한 생각과 2번 이도영 코치와 이정훈 코치의 타격 코치에 대한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걸 오르셨더라고요. 와, 굉장히 좋은 메커니즘을 갖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150이 나온다는 거는 축복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불펜으로 시작을 했지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선발로도 갈 수 있는 자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볼은 빠르니까 부원 투수로 활약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죠. 정철원 선수가. 맞아. 그러니까 정철원 선수가 어떻게 보면 두산의 올 시즌 화수분의 첫 번째 선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선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나오지 않잖아요. 않으니까. 양찬열이라든가 뭐 안건수라든가 야수 쪽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 투수 쪽에서는 사실 가능성 보이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뭐 정철원 선수, 뭐 김동주 선수, 뭐 이 정도거든요. 정철원 선수가 지금 계속 불펜에서 어떤 그 역할을 해주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화수분의 어떤 그 올 시즌 두산의 화수분의 대표적인 선수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도영 코치와 이정훈 코치의 타격 코치에 대한 차이점? 이도영 코치하고 이정훈 코치는 타격 출신입니다. 네. 예, 타격이면 진짜 일가견이 있는 코치인데. 예, 근데 뭔가 제가 봤을 때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팀이 좀 흐름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 두 코치를 바꿈으로써 작년에 좀 좋았던 어떤 그런 느낌을 받기 위해서 바꾼 것 같아요. 예, 근데 타격 코치라는 것은 각자 현역 때 본인이 추구했던 야구들이 다 있습니다. 네. 그 야구가 코치가 됐다고 해서 바뀌진 않아요. 아, 그래요.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이도영 코치 같은 경우에는 홈런을 그래도 조금 많이 때리고 대타로서 좀 활약할 수 있는 그런 현역 시절의 선수였거든요. 근데 이정훈 코치는 정교한 타격을 하는 코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도영 코치하고는 조금 다르죠. 지금 이제 김태형 감독이 생각하는 거는 두산에 필요한 거는 조금 더 정확한 타격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정훈 코치는 열정이 엄청납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열정으로 인한 분위기 쇄신 이런 거를 제가 봤을 때 노린 코치의 교체라고 봐요. 본격적으로 저희 MLB 파크에 들어가서 최고 조회와 최다 리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가 삼성을 아예 망쳐놓네요. 주전 중견수 박혜민 영입하니까 패닉에 빠진 삼성이 주전 유격수 이학주 트레이드 보복 심리로 포수 2명 있는데 김재성 부상 선수 데려가고 삼성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안타깝네요. 박희민 선수 빠진 자리를 이제 김현준 선수가 또 잘 메워주고 있잖아요. 김현준, 네. 근데 박희민 선수가 만약에 삼성에 남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김현준 선수가 이렇게 못 컸을 또 거예요. 성장은 안 되지. 네. 네. 근데 이게 박혜민 선수가 빠져나가서 삼성이 지금 성적이 안 좋아진 거는 분명히 있어요. 네. 어느 정도 있는데 그것 때문이만은 아닙니다. 사실 야수들은 지금 잘해주고 있거든요. 투수력이 안 좋죠. 투수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지금.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지진 수준이에요. 이건 내가 봤을 때. 이건 뭐 네. 투수력 때문에. 네. 자, 방금 올라온 기사 같은데. 눌러볼게요. 와. 네, 8연패 삼성. 투수 코치를 바꿨네요. 야, 결국에는 바꿀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현욱, 권호준 1군 네. 콜업 됐고 황두성 1군 코치, 그리고 권호원 1군 불펜 코치, 이정식 1군 배터리 코치, 조동찬 1군 수비 코치를 퓨처스로 보냈네요. 그리고 이제 정현욱, 권호준, 이제 최상병, 손주인 코치를 이제 콜업을 했는데 이거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워낙 지금 마운드가 붕괴된 상황이라 그렇다고 해서 선수들을 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퓨처스에 뭐 좋은 선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결국에는 있는 선수들로 분위기 쇄신을 해야 되는데 선수단 분위기 쇄신은 결국에는 선수단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엔트리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조금 투수 코치가 바뀌게 되면 뭔가 조금씩 바뀌거든요. 뭐 훈련 방법도 바뀌고 분위기도 좀 바뀌고 아마 이런 것들을 좀 노린 것 같은데 이정식 코치도 이제 내려간 부분을 그러니까 투수도 안 좋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포수의 리드도 좀 안 좋다고 좋다.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팀은 하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최상병 코치를 올린 것 같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예. 결국은 이제 삼성이 코치진의 변화로 어떻게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시즌을 치르다 보면 네. 코칭 스태프 교체가 일어나는 팀들이 간혹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선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바꾼다고 해도 그렇게 사실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알면서 바꾸는 거는 뭐라도 해보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다 해보는 거구나. 거예요. 네. 어째서 지금 8연패인데 그럼 뭐 해봐야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대로라면 뭐 바뀌는 게 없을 거 아닙니까? 팀 분위기도 안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치 교체로 인해서 약간 분위기 쇄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미쳐버린 1위부터 4위 최근 10경기 성적. 살벌하죠. 1위 쓱 8승 2패, 2위 키움 8승 2패, 3위 LG 9승 1패, 4위 크트 8승 2패. 야, 이게 안 막혀요 지금. 지금 4위까지는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3강은 거의 결정이 났습니다. 순위만 사실 이 시즌 막바지까지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SSG하고 키움하고 LG는 사실상 확정을 지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뒤집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아래에 있는 팀들의 경기력이 최근에 너무 안 좋아요. 너무 떨어져. 네, 근데 위에 있는 팀들은 이게 매일매일 이기는 데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 세 팀이 지금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경기만 두 경기만 지더라도 이게 순위가 떨어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쵸. 오히려 선수들의 집중도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 SSG하고 키움 LG는 경기력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어제 오지환,
이 오지환 선수가 목요일 경기, 지난주 목요일 경기도 그랬잖아요. 자기 그 감독이 좀 쉬게 해줬는데 본인이 나오고 싶다고 해가지고 홈런도 치고 야 오늘 볼펜도 좀 쉬게 해주겠다 했는데 쉬게 해줬잖아요 진짜. 와 최근에 오지환 활약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나오는 얘기가 오지환 선수의 4년 40억은 정말 진짜 싸게 계약한 거라는 얘기가 나오면 해자계약. 저도 오지환 선수하고 이렇게 말을 섞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딱 들었을 때도 이 선수가 뭔가 굉장히 생각이 많은 선수구나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느꼈고, 제가 현장에 사실 오랜만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지환 선수가 평가가 진짜 좋더라고요. 오캡틴이야. 진짜 좋더라고요. 하는 행동이라든가 어떤 그 리더십도 있고 선배들한테도 깍듯하게 하고 후배들한테도 그래, 선배들한테 깍듯하게 귀감이 했지. 되고 맞아. 그런 이야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황성빈 선수 인터뷰 하고 나서 제가 다르게 봤다고 그랬잖아요. 오지환 선수는 사실 원래 제가 약간 호감이 있었던 선수였는데 인터뷰라든가 현장 들어가서 들은 얘기 보고 저는 오히려 더 오지환 선수를 좋아하게 됐어요. 진짜 남자라고 하더라고요. 나 진짜 남자 좋아하거든. 만약에 이렇게 올해 LG 트윈스가 우승하면 진정한 캡틴이 오지환이 될 수 있어. 그럼요. 오지환 팬이에요. 진정한 캡틴이. 팬이에요. 오지환, 황성민 팬이에요, 저는. 류지영 감독 쌍욕하던 LG 일부 극성 팬들. 이 사람들 참 반응 쏙 들어간 거면 역겹지 않나요? 류지영 감독을 예전에 이제 막 욕했던 극성 팬들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근데 팬들은 야구를 못하면 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팀인데 성적이 안 좋아요. 그럼 성적이 안 좋으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감독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감독하고 단장하고. 그러면 성적이 안 좋으면 팬들 입장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LG가 왜 야구를 이렇게 못하냐? 감독도 할 수 있죠. 근데 정도는 너무 지나치면 안 되죠. 지나치면 안 되는데 뭔가 저는 팬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성적이 났을 때 충분히 질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반대가 또 이루어져야죠. 팀 성적이 좋으면 당연히 박수 쳐줘야죠. 팬이 그치. 사실 그래서 있는 겁니다. 맞아. 네. 한두 경기 졌다고 해서 감독 바꿔라 뭐 이런 팬들 사실 있잖아요. 그런 팬들은 사실상 그 팀을 진짜 좋아하진 않는 겁니다. 뭔가 진짜 문제가 있다고 할 때 맞아. 질타해야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성적이 좋아진다? 그러면 응원해주고 박수 보내야죠. 그게 진짜 팬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자, 근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김원곤 선수 이야기인데 아내분에게 또 미친 짓이죠. SNS를 통해서 미친 짓이죠. 제가 만약에 그걸 받았으면 저는 그 받은 날 바로 경찰 신고했을 것 같아요. 살인 협박을 했으니까. 그는 도가 넘어친 게 아니라 야구를 좋아할 자격이 없는 분이라고 저는. 그리고 그분은 불러서 전국에 있는 야구장 출입 금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맞아. 이게 철저하게 경찰이 수사해가지고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될 겁니다. 사람을 죽이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친 거죠. 어. 미친 거죠. 살해 협박이잖아. 살해 협박이에요. 감옥 가야 돼요. 이런 분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왜 박병호, 양석환이 나가서 터진 건지 알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원 선수가 한풀 많이 꺾였죠. 꺾였죠. 지금. 꺾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기용 자체를 뭐 꾸준히 기회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경기를 직접 운영을 하고 오더를 쓰는 감독 그리고 타격 코치 입장에서는 뭔가 이재원 선수를 계속 쓰고 싶은데 그 이재원 선수를 대체할 만한 자원들이 풍족하단 말이에요, LG는. 지금 타격도 엄청 좋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재훈 선수가 이제 몇 경기 못 치게 되면 라인업에서 이제 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제 구단이 방향성을 잡는 거에 따라서 이재훈 선수의 기용 방법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 기용에 있어서는 감독이 무조건 권한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타격 코치와 상의해서. 근데 그 경기의 어떤 그 중요도, 그리고 선발 투수, 그리고 타선의 흐름, 이런 거에 따라서 이재훈 선수를 뭐 라인업에 쓸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다고 저는 보는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감독의 고유 권한이에요. 라팍 입장 시 스케치북 한 장 한 장 검사한다네요. 이거 좀 볼게요. 비방글 적으면 감독하고 뺏는다고. 코치진 프런트 비방글 적혀 있으면 뺏는다네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뭐 이렇게 써있네. 진짜 북한도 아니고 이게 진짜예요? 야 그러면 스케치북만 들고 들어갔으면 되잖아. 미리 안 쓰고. 아니 근데 이건 아니다. 그 밑에도 있어요. 여기 3리니들 스케치북까지 꼼꼼하게 검사 사진까지 올리셨네. 이거는 조금 오바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이 스케치북에 글 쓰는 거를 가지고 검사해서 그걸 못 들고 들어간다. 이거는 아니죠. 그렇죠. 네, 이거는 뭐 자기 의지대로 쓰는 거고 그럼 안 되지. 오지환 체력 진짜라고 있네요. 애들.
세들은 행복했고 아버지는 너무나 피곤했다고 한다. 야, 근데 이렇게 이제 애들 키우면서 운동하는 선수들도 있잖아요. 그럼요. 장순아도 애 둘 키우면서 운동했잖아. 근데 와이프랑 저는 이제 처갓집이 가까워가지고 우리 처제들이랑 장모님이랑 봐줬어? 많이 도와줬죠. 야, 근데 이제 아내가 다 애들을 보면 힘든 집도 있고 애가 막 3명인 집도 있고 하면 아빠가 또 아빠를 필요로 하니까 또 쉬는 날 끝나고 퇴근하가면 놀아주고 막 그래야 그래서 되겠네. 이렇게 저기 10개 구단 팀 홈경기 성적이 안 좋은가 봐. 원정 가면 잘하고. 유부남들은 사실 힘들긴 힘들죠. 왜냐면 밤에 끝나고 돌아서 애들은 또 아침 6시, 6시 반이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나 끝나고 밥 먹고 집에 들어가서 한 2시나 뭐 이렇게쯤 달 텐데. 그럼 오전까지 푹 자고 나와야 되는데. 사실 힘든데. 근데 아빠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자식이 아빠 쳤는데 일어나서 이 정도는 놀아주고 와야죠. 근데 뭐 놀아주고 나서 막 그 안타 치고 홈런 치고 그러면 또 놀아주고. 좋잖아. 아, 그럼요. 징크스가 있어가지고. 그런 루틴 생기면 이제 몸이 피곤해지죠. 여기서 장순아의 승문! 승자 들어가겠습니다. 아, 우리 저희가 이제 사진으로 나갈 겁니다. 지금 제가 나중에 보내드릴 텐데. 우리 장성호 헨트 타이거즈 시절에 인터뷰한 게 지금 나왔는데, 네. 전 징크스가 많은 편이라 팬티도 거꾸로 입는 것도 있고 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요 그랬더니 지금도 거꾸로 입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질문은 뭐냐면 징크스가 선수들에게는 독이 되는 건지 아니면 불편한 일이 되는 건지 요거에 대해서 지금 60초 들어갈 건데 잠깐만요. 지난주 제가 이제 했으니까 일단 10,000원을 넣고요. 근데 이 인터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당시 기억나십니까 요거? 저는 기억나죠. 팬티도 거꾸로 그게 제가 팬티를 원래 거꾸로 입는 건 아닌데 네. 타격이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은 팬티 한번 거꾸로 입고 한번 경기해봐야겠다. 근데 그날 막 3안타를 친 거예요. 진짜로. 계속 거꾸로 입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자, 60초 가겠습니다. 과연 이 징크스라는 게 선수에게는 도움이 되는 건지 불필요한 행동인지 가겠습니다. 없으면 좋겠죠. 그런데 저는 있는 게 좀 좋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그 징크스라든가 루틴으로 인해서 오히려 실보다는 전 득이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수들이 뭔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날 내가 뭘 했지? 어떤 행동을 했지? 어떤 유니폼을 입었지? 내가 옷을 뭘 입었지? 내 차를 타고 어떤 길로 왔지?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하게 되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러니까 경기장에 딱 왔을 때, 아, 내가 어제와 똑같은 루틴을 했으니까 오늘도 좋은 성적이 날 거야. 오늘도 안타가 많이 나올 거야. 이렇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상황에서 경기에 나갑니다. 그럼 어떻겠어요?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결국 야구는 확률의 싸움입니다. 네. 그런 루틴으로 인해서 심적으로 편해지면 좋은 성적이 날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그 루틴을 지키는 겁니다. 그 루틴은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필요하다. 네, 땡. 여기까지 또 내야 되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보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장순아가 이게 당시 인터뷰 때 저 애된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거꾸로 입다가 또 안 맞잖아요. 그럼 또 제대로 있습니다. 예, 그게 매일 그렇게 막, 1년 내내 그렇게 입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격이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좋을 때마다 뭔가 하나하나씩의 루틴이 바뀝니다. 네, 아니 근데 요즘엔 또 이제 MC 스나이퍼로 또 진행도 하시잖아요. 보면 저랑 같이 알로 베이스볼 하는데 이 징크스가 생긴 것 같아요. 뭐요? 이 잠을 주무시면 진행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야, 그 징크스입니까? 근데 그것도 있어요. 루틴입니까? 네. 그래서 그냥 매번 주무시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같이 일하는 공간에서 잠을 자는 게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한 5분, 10분이라도 자거든요. 짧게 자잖아. 근데 진짜 그렇게 자고 나면 뭔가 머리가 맑아지면서 진행이 잘 돼. 진행이 잘 되면서 톤이 떨어져. 그리고 말도 되게 천천히 하게 돼.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우리 메인 작가들이나 작가님한테 미안한데 그냥 루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 제가 진짜 거의 대부분 잠깐이라도 자잖아요. 네. 그 자고 나오면 뭔가 방송이 잘 됩니다. 요거 다시 확실히 저기 눈썰미가 있어. 있잖아. 요거 다 자료 사진 있으니까 보내드릴게요. 눈썰미가 확실히 있어. 네, 내가 예. 그냥 자는 게 아니에요. 그랬구나.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데꾸라. 네, 오늘도 신나게 달려봤습니다. 이제 한 주 쉬고 오는 거죠, 저희? 한 주를 쉬고, 쉬고. 한 주를 쉬고, 그 한 주 다음 쉬고. 주에 다시 한번 또 데꾸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휴식 기간 동안에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일단은 퓨처스 올스타 중계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별 일이 없어가지고 사무실, 그러니까 제가 한국 프로야구 은퇴선수협회 사무총장인데 사무실 이사를 해야 돼가지고 바쁘네. 그것 때문에 좀 바쁘고요. 그 다음 주 이제 올스타전 끝나면 KBO 이제 기술위원회 목요일 날 첫 그 소집이 있더라고요. 네. 3시에.
그래서 그거 준비해야 됩니다. 바쁘네. 예. 알겠습니다. 오이소박이 좋아하시는 장승남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로 라덴다 데코라! 자, 이렇게 마칠게요.